그림 시작하고 가장 먼저 마음이 꺾이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선 하나 제대로 못 긋는다는 현타가 오는 그 순간이죠. 처음엔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막상 연필을 잡으면 분명 천천히 집중해서 그었는데 선이 흔들리고, 지우고 다시 그려도 똑같고, 종이엔 지우개 가루만 가득하고, 결국 나는 손재주가 없나 보다 하고 스케치북 덮어버린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근데 SNS에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보면 연필이 춤추듯 막 한 번에 쭉 매끄러운 선을 그리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잘 그리는 걸까? 저도 처음엔 정말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알고 보니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선을 긋는 감각과 올바른 연습법을 먼저 알고 시작했느냐의 차이더라고요. 선이 흔들렸다는 건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죠. 오늘은 당장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요. 첫 번째 방법은 몸에 힘 빼기, 즉 긴장을 다스리고 몸을 유연하게 쓰는 방법이에요. 좋은 선을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힘을 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힘은 손의 힘일 수도 있고, 잘 그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오는 심리적 긴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하듯 많은 프로 작가들도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손을 풀어주는 워밍업을 해요. 단순히 손을 푸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이죠. 생각 없이 멍하니 실패해도 괜찮은 선을 그냥 마구 그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도 풀리고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 풀리게 돼요.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연필 압력이에요. 연필을 너무 꽉 쥐면 선이 뻣뻣해지거나 떨려요. 그리고 목, 어깨, 손목 다 아프기만 해요.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죠. 가장 좋은 압력은 손바닥 위에 달걀 하나를 올려두고 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깨지지도 떨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손바닥에는 힘을 빼고 손가락에 연필을 컨트롤할 필요한 힘만 쓰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손을 책상에 붙여야 할지 띄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답은 선의 길이에 따라 달라요. 짧은 선이나 디테일한 부분은 손바닥 옆면을 살짝 종이에 대고 그리는 게 안정적이에요. 반대로 긴 선이나 큰 동작의 선은 손을 띄우고 팔 전체를 움직여서 긋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나와요. 처음엔 손을 띄우는 게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팔로 긋는 감각을 빠르게 익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선이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나와요. 선에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그렸구나 라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만큼 선은 솔직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연습으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연필로 시작하는 선 연습 루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잘 그리는 선을 목표로 잡거든요. 그것보단 지금 2단계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짧은 직선부터 시작할게요. 손목이나 손가락이 아니라 팔을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그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건 선을 그을 때 연필 끝만 보지 마세요. 선이 끝나는 도착점을 먼저 보고 긋는 거예요. 자전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 본닛이나 앞바퀴만을 보면서 운전하면 차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운전을 할 때는 시선을 멀리 두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보고 운전을 해야 핸들도 자연스럽게 보고 있는 방향을 따라가는 거죠. 선도 똑같아요. 연필 끝에 시선을 고정하면 손이 긴장하고 선이 흔들려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도착점에 시선을 두는 순간 손은 그냥 그 방향을 저절로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왼손잡이 분들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오른손잡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을 때 편하고, 왼손잡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힘이 실려요. 방향은 내 손이 편한 쪽이 맞는 방향이에요.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죠. 도착점을 먼저 보고 긋는 습관이에요. 지금은 결과물이 아니라 내 팔이 움직이는 감각을 익히는 중이니까 좀 삐뚤어지고 잘 안 돼도 멈추거나 지우지 말고 그냥 계속 그어보세요. 어느 정도 감이 왔다면 이번엔 긴 선으로 넘어갈게요. 끊지 말고 한 번에 자신감 있게 그어보세요.
망설이면서 천천히 그을수록 오히려 선이 떨려요. 천천히 움직일수록 손에 미세한 떨림이 선에 그대로 남거든요. 뭐 그렇다고 무조건 빠르게만 그으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감이 잡혔다면 천천히도 그어보고 빠르게도 그어보고 내 손이 어떤 속도에서 가장 안정적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감각을 몸으로 익혀두면 나중에 디테일한 선과 큰 선을 구분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수직선, 대각선도 같은 방식으로 속도를 달리 해가면서 그려보세요. 천천히 그은 선과 빠르게 그은 선이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그 차이를 몸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곡선 연습도 해볼게요. 곡선은 손목을 일부 사용해도 괜찮아요. 파도나 구름처럼 리듬을 타며 그려보세요. 선의 두께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도 해보면서 선에 생명감이 생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나중에 캐릭터 윤곽선을 그을 때 이 리듬감이 그대로 쓰여요. 원, 삼각형, 사각형 같은 도형을 크기 상관없이 종이에 가득 채워보세요. 반복적으로 그리다 보면 아, 내 손이 이쪽으로 틀어지는구나. 나는 이 방향이 더 편하구나. 이런 내 손버릇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연필 각도도 한번 바꿔보세요. 연필을 세우면 선이 날카롭고 또렷해지고 눕히면 선이 부드럽고 넓어져요. 그런데 단순히 선의 굵기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운 선은 또렷하고 정밀해요. 이성적이고 절제된 느낌이랄까요? 누운 선은 넓고 거칠고 감각적이에요. 뭔가 날 것의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죠. 똑같은 사람을 그려도 어떤 각도로 선을 긋느냐에 따라 차갑고 단단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거칠고 감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해요. 지금은 그냥 각도를 바꿔가며 선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만 경험해보세요. 그 감각을 몸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선은 단순한 획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니까요. 이게 바로 나만의 감각을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세 번째는 시야의 확장이에요. 선이 조금 익숙해졌다면 이제 그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게 없으면 선을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그림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눈을 열심히 그리고 코도 열심히 그리고 입도 열심히 그렸는데 다 합쳐놓으면 뭔가 왠지 어색한 느낌. 각 부분은 분명히 공들여서 잘 그렸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뭔가 무너진 느낌. 이게 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야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림은 항상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가야 해요. 사람을 그린다면 먼저 전체적인 실루엣을 잡고 머리는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몸통과의 비율은 어떤지, 팔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이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사물이라고 생각해요. 덩어리랑 도형으로 보는 거예요. 머리는 타원, 몸통은 사각형, 팔은 긴 직사각형. 이렇게 단순한 도형으로 전체 구조를 먼저 잡고 나면 그 다음에 디테일을 채워가는 게 훨씬 쉬워져요. 그리는 중간중간에도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디테일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계속 그리면 각 부분은 공들여서 그렸는데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땐 잠깐 멈추고 종이를 멀리 들어서 전체를 보거나 눈을 살짝 개슴츠레 떠보세요. 디테일이 흐려지면서 전체 구조와 밸런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프로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꾸 이제 뒤에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잘 그려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시야가 좁아지지 않았나 그림을 점검하는 거죠. 처음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전체를 보고 도형으로 잡고 디테일로 들어가는 이 순서가 몸에 배는 순간 그림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소개한 세 가지 방법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싶다가도 다음날 지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결국 또 나는 안 되나 봐로 끝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혼자 하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그림 루틴 20일 챌린지를 만들었어요.
21일 동안 매일 딱 하나씩 오늘 배운 선긋기부터 시작해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로 내 일상을 그림일기로 기록하는 것까지 단계별로 함께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21일이 지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하나 긋는 것도 막막했던 분이 21일 후에는 내 캐릭터로 오늘 하루를 그림일기로 남길 수 있게 될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 같이 그려나가는 거니까요.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신청서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선연습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서 반영할게요. 하루 하나씩 같이 즐겁게 그려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